피해자 4,500여 명의 손해 금액만 1조 6천억 원이 넘는 라인펀드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뒤 아직도 배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펀드를 금융권 통틀어서 네 번째로 많이 팔았던 대신증권에 대해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 1년 전 라인펀드 가운데 무역 금융펀드에 대해서 전액 배상 결정을 내린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80% 배상 결정을 내린 펀드, 또 다른 펀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라인펀드라는 게요. 모펀드 4개, 자펀드가 거의 170개 이상 되는 정말 네. 초대형, 조단위의 초대형 펀드인데요. 일단 편의상 좀 투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부분 투자, 국내 부분 투자였었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해외 부분 투자, 무역금융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당초에 이제 차고, 그러니까 사기였다라고 해서 전액 배상 판결을 나왔고요. 네. 오늘 나온 것은 국내 투자를 했던 것 중에 대신증권의 한 A 피해자의 이제 배상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 일단은 불완전 판매였다라고 해서 80% 배상을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고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말씀하셨지만 이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거냐, 아니면 불완전 펀드냐, 불완전 판매냐라는 네. 어떤 것에 따라서 배상 결정도 달라진 건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구분점이 되는 것이고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좀 어렵죠. 좀 쉽게 생각하면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착오를 어떻게 일으켰냐, 사기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무역금융펀드 해외 투자했던 부분은 그 계약 당시에 이미 판매자들이 저게 원천무효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팔았다라고 해서 그 판매자,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고객들에게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전액 배상 판결이 나왔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완전 판매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든가, 부당 거래를 했다든가, 부정 거래를 했다든가 이거에 따라서 불완전 판매로 이번에 결정이 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번 80%라는 높은 수준의 배상 결정, 이거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그렇죠. 보통 불완전 판매여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객이 되겠습니다. 에게도 이제 귀책 의무가 있어서 보통 절반 정도인데 이번에 80%라는 즉 불완전 판매로는 굉장히 배상률이 높은 이제 그런 판결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 기본 부정거래 본사 책임 저렇게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핵심은 설명도 제대로 안 했고 적합성도 떨어지고 부정거래가 있는데 이 당시 대신증권의 이제 관계자, A 관계자, 현재 실형을 살고 있는데 법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저 배상 판결의 비율을 높이는, 그래서 기본 비율의 가산 비율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번에 80%의 배상 비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신증권에서 이 라인펀드를 산 다른 사람들도 이 피해 금액의 80%를 배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번 판결은 이제 소송을 했던 그 한 명에 대해서 80%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개인은 40에서 80%, 법인은 30에서 80% 사이에서 배상이 결정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배상률이 80%인 것이고요. 그렇군요. 어떤 고객 또 어떤 법인에 따라서는 더 낮아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연출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아직 그 라인펀드 사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가장 판매하기 큰 그 신한금융 투자 분쟁 조정도 좀 남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신한금융 투자 먼저 얘기를 하면은 금액이 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또 많은 분조위에서 어떤 결정에 따른 또 이의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제가 직전에 좀 취재를 해봤는데 이번엔 대신증권의 피해자들이 이 한 명 외에 더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은 이것이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완전히 사기에 따른 착오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나머지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분조위의 이게 권고 사항이니까 이걸 거부하고 아마 법원에 이제 소송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까지 라인펀드에 대한 이런 판결 부분들의 분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